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0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단식 장소는 국회로 옮겼다고는 하는데 황교안 대표 단식을 얘기하기 전에 자, 정치인의 단식 중에 성공한 단식과 실패한 단식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를 근거로 해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DJYS 불세출의 그 정치인들이죠. 과거에 박정희 정권 또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 단식을 했죠. 근데 이 당시에는 민주화 요구가 빗발치던 때였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사실은 그 단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DJ가 1977년에 진주교도소에서 단식했던 명분도 우선 변호사 접견 이런 걸 금지했으니까 굉장히 엄혹하던 시절이었죠. 그런 걸 요구하면서 6일간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민당 총재 시절이었죠. 1990년에 3당 합당 이후에 내각제 반대, 지방자치제 실현 이런 것을 주장을 하면서 13일간 단식을 했었는데 이때 YS가 집권당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단식을 끝내라 하면서 지방자치제 도입을 앞당겼던 이 단식 이후에 사실은 여야 간 협상이 진행이 돼서 1995년에 일부 지방자치제 도입이 됐고 물론 전면적 도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도입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공한 단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YS의 단식 유명하죠. 이때는 23일간 단식을 했었는데 전두환 정권 당시인 1983년에 5월 18일 날 가택연금 이 사실 가택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은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에 항의하면서 단식을 시작했는데 이때 언론 통제 시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김영삼 씨 단식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외국 언론에는 다 나오는데 미국의 타임지나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는 다 나오는데 국내 언론에는 그 통제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1983년이면. 그래서 그 당시 국내 언론은 어떻게든 보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재야 인사의 식사 문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 기자들이 사실 야당 인사 정치 규제의 대상이었으니까 야당 인사의 단식 투쟁을 어찌 보면 보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전두환 정부의 금지 규정을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라도 보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그 결과가 재야 인사의 식사 문제 그렇게 해서 단식 투쟁을 알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단식 투쟁이야 어찌 보면 국민적 공감을 받고 있던 것이었으니까. 자, 또 하나 단식 투쟁으로서 좀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2018년 5월 3일이죠. 작년 5월 3일인데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중간에 끝내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드루킹 특검을 도입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죠. 일종의 성공한 단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 5월 3일이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딱 1년쯤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위 정권 초반에 정치적 에너지가 굉장히 극대화됐을 텐데 문재인 정권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겨냥한 드루킹 특검 상당한 정도의 위험 부담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드루킹 특검은 도입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관한 한 아마 국민들의 공감대가 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관철이 된 것이고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그 이후에 법정 구속까지 되고 지금은 풀려났습니다만은 어쨌든 2심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마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요즘 뭐 사법부가 과거와 달라서 아마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드루킹 특검에 관한 그 여론 조작의 흔적, 증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지금 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뭐 간혹 보면 제가 공감할 수 없는 판결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여기서 과거의 그 어떤 판결 이런 거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결 뭐 이런 거에 기반해서 이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은 과거의 대법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으되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증거가 꽤 많다. 그러니까 킹크랩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한 증거가 꽤 많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만약에 유죄라면 드루킹 특검을 결과로 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 드루킹 이 사람의 죄는 그거보다 훨씬 더 증거가 많다.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건 뭐 지켜보십시오. 여하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특검은 이런 점에서는 결과물을 얻었던 특검이었다. 근데 결과물을 얻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단식 자체가 약간은 좀 희화화된 측면이 있었던 단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새정치연합 민주연합 의원이었던 시절이죠. 2014년 8월에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단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단식은 단식에 들어가게 된 경위가 우선 그 유민 아빠로 알려진 그 세월호 유족이죠. 김영호 씨가 단식을 하는데 거기에 단식을 말리러 갔다가 계획도 없이 갑자기 단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이 동조 단식 이렇게 부르는데 아니 처음에는 단식을 말리러 갔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단식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게 뭐 무슨 동조 단식이라고 이 좀 점잖은 표현이 동조 단식이지 이거 갑자기 무슨 글쎄 이게 무슨 단식의 명분이 아니 단식을 말리러 갔던 사람이 이게 도대체 명분이 있는 거야? 이런 약간은 그 뭐 조롱 섞인 그런 단식이었습니다. 뭐 그 결과 뭐 결국 김용호 씨가 단식을 철회하니까 같이 그냥 철회하고 뭐 무슨 그 하여튼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한 그런 단식이었다. 당연히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세월호 특별법이야 이거 아니어도 사실은 그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 단식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16년에 보면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그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시작한 적이 있었죠. 이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한참 굴러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단식의 진정성을 의심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결국은 박근혜 탄핵 사건에 물타기를 하려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은 것 아니냐.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이 당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장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단식하는 게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느냐. 저는 별로 얻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한창 굴러가던 때여서 뭐 이정현 대표야말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으니까 혹시 그걸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었고 결국 이정현 대표의 단식도 그냥 유야무야돼서 별 성과물이 없었다 하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말에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었죠. 이때 요구사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 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 이거에 반발하는 거였는데 글쎄요, 뭐 선거법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하고 단식 투쟁을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도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때도
별 명분 없는 단식이었다.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그 국회에서 또는 그 여권과 그 한국당을 뺀 다른 당이 그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 건 사실이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는 여권이,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법과 이렇게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단식이 성공한 단식이었다, 내지는 이 단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단식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재인 의원, 이정현 대표, 손학규 대표, 이 단식은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꽤 어려웠던 단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과연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것이냐? 황교안 대표는 오늘 얘기한 게 요구사항이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선거제 도입을 기반으로 하는 선거법 철회,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패스트트랙의 전면적 철회를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우선 어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수처법 밀어붙일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철회할 가능성 없죠. 그러면 공수처법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공수처법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공수처법이 무슨 개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공수처법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이 벌어지고 그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공수처법을 절대 찬성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당의 패착이죠. 왜 공수처법에 관한 국회에서의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법은 무슨 개혁입법인 것처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한국당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법 철회하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늘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공수처법 조사하면 공수처법에 관한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공수처법이 문제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찬성 여론이 높은 이유는 바로 한국당의 책임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벌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를 벌이고 있었던 이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철회를 요구한다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줄 리가 있습니까? 연동형 선거제. 연동형 선거제 이거 안 된다는 건 민주당도 알 텐데, 문제는 민주당의 공수처법과 바른미래당의 또는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제는 이거는 한 묶음입니다. 연동형 선거법을 철회하는 순간 공수처법은 물 건너갑니다.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 하나. 두 번째, 황교안 대표의 오늘 단식 돌입이 상당히 좀 뜬금없다 하는 느낌을 갖죠. 왜 그러냐면 앞에 성공한 단식과제가 실패했다는 저의 규정, 그 단식은 그 국민들한테, 이 소구 국민들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단식한다는 것이 명백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명백해야 됩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는 우선 3개씩이나 돼 있고 그 중에 2개는, 아니 어찌 보면 3개가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요만큼도 없는 그런 요구사항들입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는 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하는 그 결기는 좋습니다만, 이 결기가 과연 이게 약간 무조건적인 단식이어서 곤란하다는 것이죠. 국민들한테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식.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그 처하고 있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당도 물갈이를 해라. 영남 중진들 왜 가만히 있냐? 한국당이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데 대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당 영남 중진, 그중에 곽상도 의원만 당이 요구하면 불출마하겠다는 뭐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진짜 한국당이 오늘날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책임이 있는 영남 중진들은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국면을 바꾸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 배후에 영남 중진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가 저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단식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